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놓고 보면 2900포인트를 넘어갔죠. 코스피 기준. 우리는 요거 넘어가는 구간에 현금을 20%까지 이제 사인을 드렸고요. 인버스 비중을 1% 사인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79% 정도. 자, 인버스 비중은 회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실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경험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공부 관점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는 거고요. 사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이 될 때, 또 과열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보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버스라는 거는 항상 시장이 자 이제 버블 국면이다, 라고 비싸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섞어가는 개념 정도로 이제 코멘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운영했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지금 시장은 저는 이제 올해 보면 2020년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한 105조 정도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4분기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돼서 정확한 이제 수치 정도는 나오지 않는데 올해는 한 요 정도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가 지금 추정이 되는 정도가 130조에서 한 130조, 125조에서 한 140조 정도 지금 요 정도가 이제 추정치예요. 자, 이거를 이제 지수로 환산해서 이제 보면 2500에서 대충 2800 정도가 올해 적정 밸류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그런데 이걸 이제 선반영을 했는데 보통 이제 증시는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2021년도 6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8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22년도는 이제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올 거냐 다운사이드가 나올 거냐, 2021년도보다 실적이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더 낼 거냐 덜 낼 거냐. 자, 요거는 확률적으로는 지금 이제 더 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라는 경제적인 노이즈 구간에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2022년도에는 거의 올해보다는 이익이 많이 늘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추정치는 한 150조에서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천에서 이제 4천 정도 되겠죠. 코스피 지수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고 이제 인버스 비중을 섞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들은 제가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시장은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 요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포지션 대응을 할 때는 이게 비싼지 싼지를 보는 거예요. 비싸냐? 싸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오면은 싸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이거 적정 밸류 수준 놓고 보면 한 2600포인트 밑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 3월을 기준으로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에서는 이제 살짝 과열 구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9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을 보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은 단기적인 버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건 이제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시간 가치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한 이제 20% 정도 과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20% 정도 과열 구간이고 버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현금을 20%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1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적정 밸류 수준은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 가치라든가 이제 기업의 이제 이익 가치를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여거는 1월 중순에서 놓고 보면 2,900포인트까지 간다 그래도 현금 비중을 이제 줄여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장 밸류와 지수 위치를 놓고 이제 그 외국 포지션들을 잡아서 현금 대응을 하고 줄이고 하는 포인트들을 지금 이제 경험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금 운영은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자 5년에서 20년을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코멘트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2022년에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2025년에서 2030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기업 이익이 못해도 200조에서 300조 사이는 벌지 않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이 됐던, 아니면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익 구조가 좋아져서 요렇게 되던 간에, 그러면 이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가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2,900포인트는 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지수로 환산해보면 4,000에서 6,000이니까. 그러면 5년에서 10년 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비싸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그냥 주식 비중 100%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포지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섞어가는 거는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조금 키워나가기 위한 약간 편법의 개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포지션은 5년, 20년을 보는 거고요. 단기적인 포지션을 보통 우리가 볼 때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봅니다.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3개월에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단기적인 포지션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 단기적으로 밸류 부담이 생기는 구간들 오게 되면 현금을 조금 대응을 해주게 되면 지수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뭐고 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요럴 확률적인 개념을 입혀서 이제 현금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싸게 사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개념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 개념을 조금 섞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익률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리딩은 해가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확실히 좀 많이 강한데요. 이거는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경제 회복,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금리가 인상 구조로 이제 돌아서기 전까지는 거의 장기적인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금리 인플레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게 되고 경제가 정상화 구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이연 효과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이제 선방향을 다 해놓은 구간들이, 선방향을 다 해놨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 가능성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이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밸류 체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지금 비싸냐 싸냐를 또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노이즈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들이 있어주면 좋은 거고, 만약에 큰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올해는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 왜냐하면 2021년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백신을 유럽하고 미국하고 맞기 시작했다 그래도 2021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될 가능성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정도 돼야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될 거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전망들이 대부분이고, 그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크게 이제 분쟁을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작죠. 경제가 굉장히 좋아야,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보면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들 힘든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서 이런 코로나라는 노이즈 요인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이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4일 이제 월요일에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 쪽 테마 관련돼서 좀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드리고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주가가 뭐 한 50%에서 한 300% 정도, 요 정도 안에 이제 대충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발주들도 지금 다 움직여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힘을 좀 보고 강도를 좀 봐야 되는데, CS2021에서는 이게 이제 1월 달에 있는 IT 박람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이제 매년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올해 이제 카테고리가 뭐냐를 이제 놓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코멘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를 미리 만들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주가가 미리 만들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숫자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주가는 움직이면서 숫자는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성장 밸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데 테마성 흐름이 강하게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라 라고 이제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다 팔아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두 개 이제 갖고 이제 운영을 해보시면 되고, 또 이제 종목을 좀 압축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서 이제 버블 포지션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2021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아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S2021이라는 어떤 또 테마 같은 부분들이 붙어서 여기서 버블을 크게 키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어떤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그때가 이제 고점이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 밸류가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놓고 이제 봐야 되고, 자율주행 테마 비중을 이제 줄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줄여놔야 아직은 이제 숫자가 안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보여지고 성장이 보통 보여지는 경우에서는 분할 매도 대응을 하는 거지, 전체 매도, 일괄 매도로 대응을 해나가기에는 조금 또 이제 수익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안 보여진다라는 건, 주가만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건 결국은 제자리로 와야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밸류 수준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든 20개든 갖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종목수를 내가 1개, 2개로 줄여놨단 말이야. 아니면 5개든 10개든 갖고 있었으면 1개, 2개로 줄여놨다가 이제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숫자가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밸류 수준까지 내려오면 이제 주가가 다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편입을 해볼 수 있는 비중을 또 조금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 대응이 가능해지는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테마 비중을 지금은 이제 줄여가고 있는 거고요. 테마 비중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 자율주행하고 뭐 등등등 조금 있었는데, 거의 자율주행 테마 쪽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많이 줄여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쪽이 바이오 쪽이란 말이에요. 바이오 쪽은 조금 많이 소외된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IT 쪽보다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있는 이슈가 보면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자,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CS201, JP모건 헬스케어. 이게 이제 같이 1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인데, 요런 게 있을 때 요게 더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밸류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테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바이오도. 그래서 CS2021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그럼 자율주행 말고 뭘 봐야 되냐. 보통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기술들이 4차 산업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자, 2018년도에는 이제 5G가 부각이 됐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5G 기술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IT 쪽에서 이쪽에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15년부터 지금 한 2020년도까지는 또 2차 전지도 또 2차 전지는 이쪽이랑 아니구나. 뭐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그래서 이런 IT 관련된 기술들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보면 편입해 볼 수 있는 쪽은 OLED 쪽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막 구부리고 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TV에서도 보면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던 이제 롤러블 폰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롤러블 폰, 모바일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붙을 수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 이슈들이 많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보면 이게 턴어라운드 포지션에 지금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 좀 이제 기회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제 신규 편입은 안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 그냥 보유 포지션을 늘려가는 거고, 지금 이쪽에 비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 비중을 조금 섞어가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좀 오고 있다. 그러니까 CS201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기술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 이제 부각을 받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런 이슈들이 붙게 되면 이런 쪽에서 주가가 좀 많이 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이제 소외되어 있고 진짜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실적도 안 좋아져 있고 뭐하고 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요. 자율주행 카테고리랑 모바일이랑 또 엮여있는 섹터가 있죠. 이게 모듈 섹터가 있는데, 모듈 섹터에서 이제 뭐 대장 쪽은 이제 MC넥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장이라기보다 이제 주도주 쪽은 뭐 MC넥스라든가 뭐 LG 이노텍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PCB 요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도 어차피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추가돼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동이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차에서 2차 정도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파동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일지, 이제 뭐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얘네들만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부각이 많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AI. 자, 인공지능 쪽에서, 좀 이슈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직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주가 파동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 한번 붙으면 이것도 이제, 때려가는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살 자리가 없어서 이제 뭐 몇 개 종목 정도만 갖고 있고 회원분들한테 종목 추천은 여러 개 이제 자율주행 테마 우리가 담아갔을 때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멘트들은 이제 따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들 나오고 뭐하고 하면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비중은 1월에서 한 3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많이 줄여가는 그런 포인트를 보는 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소외되어 있던 테마들이 이제 툭툭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를 이용해서 테마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지금 이제 밸류 매력 있는 가치주 쪽으로 좀 장기적인 포지션들을 좀 이동해 나가는 그런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보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포뱅크 101%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이 테마에 대한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두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수익을 준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축을 보통 보면 이제 펀드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거의 맨날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물방이라서 그래요. 이런 포트폴리오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작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변동성.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노이즈 요인을 해결해 놓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투자가 아니고 투기에 좀 더 가까운 형식의 머니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실패의 비율이 높고 실패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또 운영을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공부량도 많아지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회원분들은 경험을 이제 내 자료가 아니고 남의 자료라 그래도 보고 이제 경험치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새끼는 금수전인 같은 경우가 이제 6,800원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13,000원 구간에 이제 뭐 분할 매도를 이제 보셨는지 일괄 매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자, 소액 계좌에 이 종목이 먼저 튀네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100%가 나와서 분위기 좋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인증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자, 내 새끼는 금수저님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이제 DS 인베스트먼트, 이게 창투죠. 뭐 반도체. 자, 빅데이터. 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 FNS 테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OLED. 자, 사이맥스 반도체. 자, 2차 전지. 자, 사이맥스는 반도체. 그리고 뭐, CIS는 2차 전지. 옵트론텍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제 센서 관련된, 뭐 테마,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이제 DBI텍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스템 반도체. LOT 백큐ම්, 이제 반도체. 유니테스트 반도체. 인포뱅크 자율주행 테마. 보면 어때요? 자, 골고루 이제 담아놓으면, 자, 이건 거의 지금 보면 시장이 IT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수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건설주들도 보면은 100% 넘어간 기업들도 많고 한데, 그건 이제 매도 사인은 안 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밸류상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 IT 쪽에서는 밸류 매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비중을 진짜 좀 많이 줄여가야 될 그런 포지션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으니까 오늘은 얘가 해주고 내일은 쟤가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수익의 경험들을 이제 확장을 해나가게 되면 자신감이 붙어요, 투자에. 그리고 조정이 한번 지나가는 거, 이제 폭락이라든가 하락을 견뎌내는 경험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에 입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이라든가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잘 준비를 해서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반복적으로 취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20년도 12월 달에만 놓고 보면 어때요? 2020년 12월 9일, 11일, 15일, 17일, 뭐 22일, 24일, 29일, 뭐 며칠 간격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100% 이상 수익 주는 종목들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양하게 구축을 해놓으면 요렇게 내 차례가 오면 수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익은 언제부터 어떻게 챙겨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는다라든가 밸류에 맞춰서 대응을 해가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포인트들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돼 있어야 이제 투자 개념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확률적인 개념이라든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 개념들이 입혀지는 부분들이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돼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분산. 근데 투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무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투기적인 방향으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났다가 변동성이 극대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공포에 빠져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좀 봐야 되고요. 자, 테마라는 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테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볼 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트리거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트리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자, 1번이 이제 머스크 효과.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배터리 레이 때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하겠다 그랬나 어쨌나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테마가 붙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니까 돈을 벌어들인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폭은 없는데 주가만 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해나가고 뭐하고 했을 때 이런 이슈가 어디선가 붙을 거다. 그럼 이 트리거가 나올 건데 어디서 나올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확인이 될 때는 어때요? 이제 매도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도 찬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이건 이제 투기적인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서 이런 트리거들이 안 붙으면 자, 장기적으로 결국은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건 열릴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 확률들이 높은 거다. 5년, 10년 보유하면 되지 뭐. 그 안에는 이런 트리거가 나와서 지금처럼 주가가 튀면서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좋은 매도 찬스가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숫자가 나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될 시점까지 보유를 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영원히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냐? 주가가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언제 움직일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투기꾼들의 자금은 전부 다 지금 움직일까? 내일 움직일까? 뭐 일주일 후에 움직일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이런 거에 대해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몰려있기 때문에 더 이제 사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해놓으니까 이런 기회들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거 두 번째가 이제 붙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애플 이슈가 붙었죠. 애플카.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이제 2차 파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1차 파동. 이때 2차 파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1차 파동에는 이제 강했던 섹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2차 파동 때 보니까 후발주들만 움직이고 1차 때 강했던 애들이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 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못하네. 그러면 비중을 더 많이 줄이는 거예요. 원래 줄이려고 했던 것보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포뱅크라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배당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잠깐만요. 좀 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 인포뱅크가 배당은 거의 안 하네. 뭐야? 아무튼 배당은 거의 안 하는데 아무튼 매출이 이제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냥 적정 수준 정도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가 붙을 때마다 튀었다 눌렸다 하면서 조금씩 밸류 부담을 키워가는 구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기업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하면 또 이슈가 한번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버블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카카오뱅크랑 좀 이제 좀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테마성으로도 한번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제 테마로 지금 이제 엮였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는 기업 가치랑은 연계성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성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뭐 기업이 10년 동안 크게 성장한 부분들은 없는 기업이에요. 크게 성장한 기업들은 부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그냥 대충 요 정도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노는 이때 크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버블이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 이제 눌러놨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이슈가 붙으면 또 튀었다가 버블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 왔을 때 밸류 부담이 크게 없는 구간 그런 구간 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2017년도부터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붙었을 때는 이제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이제 보통 이제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이게 뭐 이제 1500억, 2000억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성장 흐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주고 주가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또 이제 내려올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버블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내려오겠죠. 왜? 숫자가 늘어나고 성장을 한다거나 이익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밸류에이션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데 가치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데 주가만 이렇게 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지금 테마로 엮여있는 기업들의 한 70-80% 이상은 밸류 증가가 없이 기업 가치의 증가가 없이 주가만 움직여요. 거의 한 지금 이 자율주행 테마의 70-80% 이상은
밸류 매력이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제자리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밸류 증가가 보여지는 흐름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나오게 되면 제자리까지는 안 오고 이제 하방을 제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매도해놓고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에는 담아서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릴 포지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아놓고 기다리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테마 흐름을 보면 비중을 이제 많이 줄여가는 이유,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계속 들어가는 이유, 회원분들이 지금 이제 뭐 갖고 계신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차 파동 대장주를 보면 ADAS,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 흐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 반도체 등등 이제 엮이면서 이 흐름들이 확장이 됐는데, 반도체가 엮여있는 기업들은 이게 뭐 한 20%, 10%,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 테마 비중이.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도 반도체에 엮여있는 기업들도 밸류 부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이 거의 뭐 반도체 기업밖에 없어요. 이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있는 기업이. 그리고 모듈하고 센서 쪽밖에 없는데, 센서 쪽 옵트론텍 같은 기업도 보면, 지금 2차 파동에 이제 후발 흐름으로 지금 좀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은 있는 구간이죠. 다만 옵트론텍 같은 기업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을 이제 놓고 봐도 되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하방 확률이 높아진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1차 파동 대장주는 이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제 뭐 둘 다 갖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못 갖고 있었던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못 갖고 있었던 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갔던 기업은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동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뭐 요런 기업이 이제 두 번째 파동에 이제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어저께 둘 다 이제 상한가 박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는데, 자, 이 흐름을 딱 보면 어때요? 지금 첫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두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전체가 못 움직이고 얘네들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야 힘이 강한 건데, 자, 1차 파동에는 얘네만 움직이고 2차 파동 때는 얘네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파동 때는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상승 여력이 얘네가 컸던 거죠. 강했던 종목들이 컸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거고, 그 부분들을 이제 다 메워주면서 파동 흐름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 확률이 거의 지금부터는 주가가 더 갔다 움직인다 그래도 지금 주가 위치보다는 낮게 우리가 새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확률적인 개념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진짜 뭐 돈을 벌지 않는 이상. 근데 돈을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엮여있는 카테고리에 엮여있는 기업들이 한 200개 이상 돼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200개 이상 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엮여있는 기업들만.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50% 이상이 성장이라든가 이익이 보여질 때,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 포지션으로 가고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보는 건데, 지금은 이 200개 관련된 기업이 한 100개, 2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저는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본 바로는 그런데,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지금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2, 3년 뭐 이제 한 3개월에서 한 3년 정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요 개념 이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밸류가 보여지는 10% 종목은 하방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으로 테마 흐름이 꺼져도 하방이 제한되면서 움직이겠지만, 이제 뭐 한 90% 이상의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이제 요 자리까지 이제 내려와갖고 이 자리를 깨는지를 이제 보면 돼요. 이런 자리를 깨면은 또 좋은 이제 매수 찬스가 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 테마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매년 나올 거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폭락이라든가 투매 흐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버블을 많이 키워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3개월에서 뭐 이제 한 3년이에요. 이 안에 나오면, 이 하락 흐름이 이렇게 안에 나온다. 그럼 버블을 키워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을 키웠다 빠지면 이건 빠지는 기간이 한 3년에서 한 5년 걸려버립니다. 조정 기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버블이 확대되게 되면. 자, 이 버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수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은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편입해갔던 구간들이랑 지금 구간이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고, 시장이 강하거나 어떤 트리거 요인들도 만들어지면서 뭐 이런저런 이슈가 붙게 되면 주가에 갈 수 있죠. 주가는 갈 수가 있는데 편하게 담아갈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여 있을 때는. 그리고 혹시 버블 포지션이 오게 됐을 때 내가 수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수를 그냥 몇 개 정도 운영을 해보는 거죠. 분할 매도 해놓고 몇 개는 가지고 가고 뭐 한 최소한 50%에서 70% 정도는 비중을 줄여가는 게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복리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뭐고 했을 때를 보면 이 자율주행 테마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장기적인 개념으로 보면 얘네가 지금은 테마지만 나중에 진짜 이익이 늘어나고 성장 흐름들이 만들어질 쪽이잖아요. 이 자율주행 카테고리로 엮여있는 기업들 중에 한 최소 못해도 한 60, 70% 정도는 진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 주가 위치가 무조건 높게 있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카테고리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복리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두지 뭐. 근데 이제 단기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단기라는 거는 남들이 이야기를 하는 뭐 며칠짜리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2, 3년 정도를 그냥 단기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흐름들이 나올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 확률을 높게 잡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 달, 뭐 일주일, 하루 이런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2, 3년 후에 대충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라는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확률 높게 이제 맞춰갈 수 있는 포지션 대응이 나오니까 그런 단기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CES2021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이슈가 붙는다 그래도 주가가 많이 튀기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때 이런 이슈로 이제 잠깐 급등 흐름이 나와도 그 자리가 꼭지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 꼭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밸류를 해봤을 때. 그러면 CS2021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자율주행 테마는 버리고 가는 개념이 되는 거고,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는 테마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테마 중에 뭐 로봇도 움직이고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못 움직인 게 뭐냐를 보면, 자,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못 움직였어요.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고, 자, 모바일 쪽이 지금 굉장히 최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최악인데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을 해서 가니까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지금 모바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뭐 소재, 장비 등등등 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테마 중에서도 모바일 쪽에 엮여있는 카테고리는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이런 개념들이 입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모바일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엮여있는 게, 자, 미래 기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휴대폰에 나온 폴더블, 애플이 또 이걸 발표할 수 있거든요. 내년이나 뭐 이제 내후년에 뭐 이런 거 하겠다. 애플이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관련된 테마가 또 이제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러블. 이제 삼성하고 LG하고 보나마나 이제 롤러블 핸드폰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이제 글라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요런 또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번 CES2021에서는 디스플레이하고 모바일 쪽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슈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